네, 심플러입니다. 시장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장중 좀 확대가 좀 커졌죠.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강하게 시장을 짓누르고 뭐 6천억 그리고 코스닥은 2천억 기관하고 쌍매도 그냥 나와버렸고 선물은 누적으로 한 1조 7천억, 1조 8천억대가 좀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의 어떤 대량 매도가 이제 투매 형상으로 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났는데 뭐 어쩌라고요, 맞죠? 네, 뭐 어쩌라고. 네, 참나 뭐 CPI든 뭐이든 뭐 지금은 다 필요 없습니다. 예, 다 필요 없고 냉정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월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조정이 있어야만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견고한 또 완만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큰 대형 악재가 터졌습니다. SVB 실리콘밸리 뱅크가 셧다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연쇄적으로 또 중소형 은행들이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또 이제 자시하고 있지 않는 큰 손들 또 세력들은 악재를 더욱더 악재스럽게 뉴스를 가공해서 뉴스를 찍어내고 있고 호재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호재가 나오는데 이럴 때 호재가 안 나오고요. 예, 이럴 때 호재 뉴스가 안 나오고 네, 안 나오고 일정 상승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호재 뉴스가 막 나와요. 예, 지금 사실 악재 뉴스가 좀 나오긴 하죠. 근데 본격적인 악재 뉴스는 아직 나온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예. 팩트 위주로. 이때까지, 이제 1년 넘게, 2년 동안 저와 함께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같이 왔나요? 예. 그래서, 그런 시기들마다 쭉쭉 빠질 때마다 악재 뉴스는 처음부터 나오진 않는다. 처음에 나왔다 하더라도, 정말 악재 뉴스는 충분히 내려갔을 때 우리가 정말 짜증나는 그런 뉴스들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떻게 좀 판단하시면 좋냐면 악재 뉴스가 아무리 나와도 주가가 흔들림 없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지만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하방으로 압력을 받지만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자리가 있어요. 네, 분명히 있어요. 브레이킹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방 압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가 가공돼서 세력들이 이제 가지고 놀려고 더 좋은 악재로 둔갑시켜서 지금 나올 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단기 조정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기 조정이 중기 조정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제가 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캔들 이상하다고, 찝찝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사실 저는, 이메이드 쪽 제가 좀 강조를 드렸죠, 오늘. 드렸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나눠 살 거라 생각했던 종목이 오늘 좀 같이, 하락을 맞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같이 내려온 부분은 괜찮다. 그리고 시장 대비 강하게 버텨주는 종목도 함께, 보고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정말 악재인데 이런 악재 흐름 속에서 급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금 관련주구나 그 다음에 고려신흥 정보, SCI 평가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죠. 예,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단타로 그냥 치고 빠지고 하면 되는 부분이고 잘 판단하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하락은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더라도 여기에는 뭐죠? 5일선이 꼬꾸라져 있고 파라볼릭이 꼬꾸라진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박자 맞지 않을 때는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여기는 매도다. 물려있는 종목은 매도다. 네. 그런데 M&A 이슈가 살아있고 전체적인 주봉의 추세가 살아있고 그러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이라 하면 버틸 수 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게 맞다. 종목을 전체 다 매도할 수 없습니다. 종목을 전체 다 매도한 순간 주식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감이 떨어지고요. 안 됩니다. 일부 비중은 가져가는 게 맞아요. 예, 근데 그 비중이 중요한 부분이죠. 현금 비중이 얼마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수가 얼마이냐, 그리고
내가 들어가 있는 종목의 비중이 또 얼마이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년 전에 사가지고 6개월 전에 사가지고 그냥 냅다 물려있는 종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다고요. 잠깐 볼게요. 역사를 좀 그냥 단기 좀 그렇고 6개월간의 흐름을 보면 여기서 빼죠. 예, 뺍니다. 빼다가 잠깐 올린 듯 하다가 다시 좀 빠지는데 여기 고점 돌파하지 못하죠. 그럼 내려가죠. 내려갈 때는 지속적인 하락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때가 12월 달이에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2달 동안 열심히 겨왔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기억나시죠? 더 올라가게 되면 더 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뺄 부분만큼 고려해서 더 오를 것이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은 피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추세가 이탈되었어요. 중기 추세가.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가 상승폭입니다. 예, 상승폭의 절반이 이 정도예요. 예, 대략적이 이 정도예요. 절반이 대략적으로 가면 그게 제 740포인트입니다. 740포인트 혹은 여기 고점과 저점의 중간 레벨이죠. 근데 중간 레벨에서 지금은 글로벌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트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만큼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 부분. 예, 범위를 나눌 것 같으면 거기가 제가 생각하는 저점이 될 것이다. 여기죠. 예, 정확해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확해요. 어디를 있죠? 이 저점과 저점을 잇는 게 아니고요. 저점과 여기서 꼬꾸라진 5일선의 끝점을 이어요. 네, 저만의 노하우거든요. 그러면 700포인트에서 그게 내가 성격했던 라인에서 선을 그었을 때 라운드 피규어 700포인트 자리를 잡으면 대략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정말 짜증나면 시장이 다 꼬여버리면 그래 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치인들 말 믿지 마세요. 예, 정치인들 말 믿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여기 740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조정을 보이고 하면 좋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좀 뭐 투매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신용 경색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자금들이 갑자기 메말라지고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아지고 투매가 또 나오고 개인의 또 이제 요속적인 뭡니까? 신용 반대 매매가 또 나오죠. 그러면 올라갈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한다. 그리고 주봉에서 일단 꼬꾸라졌어요. 꼬꾸라졌기 때문에 최소한 1, 2주는 조정이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내려오니까 힘이 없는 거죠. 예. 힘이 없으신 거죠. 예. 잘 갔는데 2달 동안 잘 갔으면 쉬어줘도 되죠. 근데 이게 좀 잘 쉬어줘야 되는데 뭔가 이게 대형 악재가 터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두려워하시고 이렇게 힘들어하실 것 같다. 그래서 손절할 거는 손절을 하고요. 담아갈 건 여기서 분할매수 담아가면 돼요. 여기서 좀 사고 여기 좀 사고 여기서 좀 사고 예, 2번, 3번 나누어서 사게 되면 또 한 달 뒤 그런 것들을 모아가게 되면 충분히 또 큰 수익을 주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시장은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끝나진 않는다. 네,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이런 악재의 어떤 흐름을 즐기는 사탄의 어떤 악마들, 그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저는 뭐 주식 시장에 이제 진입할 때부터 입장할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 없습니다. 예, 세력은 항상 있습니다. 꽂을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도 쉬겠죠. 사람이니까 관망을 하겠죠. 자, 그런 부분 잊지 마시고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짜증내 하지 마시고 그 대신 내가 현재 시점에서 수익 나는 것들은 수익을 잘 챙겼는지 그리고 극대화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기 관리를 했는지 그리고 담아갈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또 분할 매수로 담아가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죠.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조정은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도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미국 쪽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도 부각될 확률이 되게 높은 부분이고요. 네. 그러니까 좋게 넘어가면 좋겠지만, 이때는 다 좋았죠. 예, 좋았습니다. 좋았으니까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내려오는 겁니다. 너무 뭐 또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지만,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어쩔 수 없는 거다. 우리가 차트를 만들지 못합니다. 세력들이 만든 부분이고요. 자, 임의적인 어떤 뱅크런을 어떤 시나리오를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다음 주까지 계속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 일단 본전 부근에 있던 것들 뭐든 이제 뭐 덜어내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퍼스트텍 관련 뉴스는 제가 오늘 드렸는데 저도 좀 바보 같았어요. 이게 좀 하게 제가 뉴스를 드리고 나서 충분히 시초가가 7%죠. 예, 저가가 4%고요. 고가가 17, 18%입니다. 충분히 먹을 자리가 있었던 부분이었죠. 네. 아쉽게 이제 공략 의견은 못 드렸고요. 예, 뭐 근데 좀 힘들죠. 예, 이렇게 어떻게 따라가가지고 또 사서 시장이 급나가는데 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또 먹고 나오나요? 네. 힘들다는 것을 좀 알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런 놈이, 또 자리를 또 잘 잡게 되면, 잘 잡고, 걸어 터졌기 때문에, 뭔가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며칠 내리죠. 이렇게 이런 흐름이 나오면, 한번 짧게 먹을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뉴스는 제가 어제 공유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 드렸고, 퍼스트텍 관련 뉴스 찾아보시고, 실적이, 뭐 좋아진다고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 생각하시고 여기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서 뭐죠? 예, 대략적으로 여기는 매도 자리 그리고 매수 자리는 여기는 매수 자리.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귀금속, 금 관련주가 괜찮다라고 제가 텔레그램에 오전에 모닝 브리핑에 남겨드렸는데 제가 이제 엘컴텍은 어제부터 봤었던 부분이었죠. 봤는데 너무 떠서 갔어요. 네, 6.5%, 5.92%. 그러니까 떠서 간 것들을 또 이제 작게 되면 운 좋게 또 먹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일단, 안타깝게 그냥 보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이면 엘컴텍. 이렇게 바로 연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또 매수 자리 아니죠. 3일째는 또 음봉 내려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관심 종목에는 좀 넣어두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또 내리다가 또 N자로 한번 돌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은 급속도로 갑자기 막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안 좋은데, 좀 시장의 바닥이, 또 한번 찌를 것 같긴 해요. 분위기가 안 좋네요. 네. 전방위적으로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번쩍번쩍 하긴 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매수권은 여기에요. 예, 매수권은 여기입니다. 여기. 손절가는 여기 21선. 그래서 만약에 거래 없이 쭈삐쭈삐 내려주면 21선 손절가 잡고 들어가실 분은 여기서 매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번쩍하면 바로 익절이에요. 네, 단기 트레이딩 혹은 단타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로신용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이제 우리가 그 지수가 안 좋을 때 설명드린 종목입니다. 그때 함께 거론했던 것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제주은행. 그죠? 제주은행, SCI 평가 정보, 고려신용 정보, 뭐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주은행은 추세가 이탈되었기 때문에 매매 대상이 안 되겠죠? 네.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고, 내려오겠죠. 내려오는 와중이고, SCI 평가 정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매 대응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고려신용 정보도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절은 21선입니다. 항상 21선. 추세 근접할 때, 이렇게 매수 보시면 되겠죠. 11선. 네. 아니면 5일선, 여기는 이제 5일선 손절까지 잡아야 되겠죠. 5일선. 예. 이런 데서 이제 보든, 아니면 21선까지 내려주면 보든지. 예. 너무 무리하게 보지 마세요. 네. 작은 금액으로만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해보다임이, 자리를 나중에 잡을 것 같아요. 지금 신용이, 보자. 신용이 9%. 애매하네. 애매한데 단기평선들이 쭉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때 한번 신규 매수도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예. 단기평이 모이게 될 때 데모는 좀 크게 좀 반등이 나왔죠. 예. 현대해보다임은 좀 아쉽게 좀 밀렸던 부분이고요. 유신하고 이것도 밀려버렸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 보고만 있고 꿈미 같은 것도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안 돼요. 매매 대상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보세요. 추세가 이탈되고 중기 추세가 이탈되고 번쩍하면 매도죠. 예, 여기 매도예요. 오늘 장중 뭐 12% 크게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고 들어가면 바로 물리는 자리입니다.
추세가 이탈되면 추세 반등 나올 때 익절하든지 여기서 5일선 밀림하든지 분봉해서 밀릴 때 보는 부분이죠. 다 밀렸잖아요, 여기서. 예. 자, 여기서 밀려버리고 그 다음에 보다가 올라가죠. 예,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서 밀려버리고, 예, 그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첫 번째 파라볼릭이 나왔죠. 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제 들어갈 수 없고. 근데 어떤 분들 또 여기 뭐 추천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이상하던데. 이걸 어째 지금 추천하지? 이를 추천해야지. 그죠? 예. 저는 이때 드렸잖아요. 꿈비. 이때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 안 드리잖아요. 네. 그러고 있고, EM 플러스는 아깝고요. 아, 이게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두고 보라고 이제 말씀드렸겠는데, 이게 쉽사리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포인트는 여기 5일선이거나, 여기 저기 고점이죠. 돌파할 때 보면 되는데, 그럼 갭상점 바로 매도죠. 예. 이런 것들은 갭상점 바로 매도. 근데 제가 미련이 남는 게, 미련 가지면 안 되는데, 이제 SPG가 그렇죠. 아, 좀 잘 좋았는데, 예, 여기 이 정도까지 24,000원, 23,500원까지 지지를 해주면 좋았는데, 시간으로 뭐 조금 올라왔긴 하더라고요. 예, 시간은 좀 올라왔지만, 4%인가 뭐, 5% 올라왔는데, 아직 컴퓨터가 좀 이상해서, 이게 좀 잘 안 되네. 잠깐만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받쳐주니까, 여기에서 음봉을 이렇게 때려 맞은 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이제, 만약에 이제 내일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뭐, 24,000원을 돌파하지 못한다. 올라갔다 내려도 그럼 일단은 전량 이제 익절 한번 하시고요. 예, 익절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뭐,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거죠. 5일선 이탈할 때까지. 예.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급이 좀 많이 안 좋아요. 예. 안 좋아서 제 생각에는 그냥 뭐 나중에 어쩔 수 없으니까 더 올라간다 하도 어쩔 수 없으니까 시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급등 뭐 5% 이상 상승이 나오면 한 절반은 또 줄여보시고요. 진짜 부담 없는 것만 그냥 한번 가보시면 뭐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손절하고, 그러니까 손실 보고 팔면 너무 짜증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오늘 뭐 입절하신 분도 많이 있다고 하면 잘하셨어요. 네. 시장이 너무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고, 일단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죠.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셔야 되겠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 1, 2주간입니다. 1, 2주간.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1차 매수 들어가신 분은 2차 매수면 뭐 이번 주 뭐 흐름 보시고 사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주에 사셔도 됩니다. 개인의 판단이고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내려오겠죠. 근데 이탈을 안 하면 여기서 작게 쌍바닥을 딛고 갈 수도 있겠죠. 재료는 아직 좋습니다. M&A 재료가 남아있고 위메이드 플레이는 난리 법석이네요. 장중에 9% 갔다가 막 찍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놈도 재밌겠다 나중에. 예. 일단은 지금은 이제 분할 매수권이에요. 위메이드 플레이도. 네.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요. 손절할 정도는 아닙니다. 네. 위메이드도 1%, 위메이드 맥스도 좀 조금 밀렸는데 안타깝고. 자,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뭐 여러 가지 되지는 않지만 흐름 잘 챙겨보시고요. 종목 압축할 거는 압축하셔야 돼요. 압축하시고 그 다음에 너무 공격적으로 베팅하지 마시고 300만 사고 싶으면 100만 원만 사세요. 네. 아니면 안 사도 돼요. 예. 제가 의견을 드린다 하더라도 사지 마시고 그냥 흐름 보시고 그러나 감을 찾기 위해서는 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등주라도 매매를 해보고 1, 2% 수익 주어지면 짧게 진짜 1, 2% 먹고 빠질 수도 있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후원 패밀리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두 개는 계속 이제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2% 먹어도 돼요. 예. 100만 원 사가지고 1, 2만 원 수익 나고 팔아도 돼요. 괜찮아요. 누가 뭐라고 해요. 아니면 관망이죠. 예, 관망이고 또 분봉 보고 더 올라가면 추가 수익률이 있는 것이고 시장은 조정입니다. 그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